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이병희입니다. 앞서 발제자들께서 도시 스케일 그리고 지구 스케일 그리고 생활환경에서의 미세먼지를 말씀드렸다면 저는 보다 우리 몸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는 실내 환경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실내 미세먼지 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 연구 동향과 전망입니다. 네, 저의 발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과 미세먼지가 실내 공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실내 환경에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제거돼야 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실내 공기질과 미세먼지입니다. 앞서 이은석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거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시간도 함께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거주자의 건강 영향도, 즉 위해도 역시 같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과거에는 건물의 침기로 인해서 실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희석될 수 있었다면 제로에너지 빌딩이나 저에너지 빌딩과 같은 정책적 흐름에 맞춰 건물이 고기밀화됨으로써 실내 오염물질의 희석 효과가 줄어들어서 실내 공기 환경의 오염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내 공기 환경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5가지 오염물질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인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포름알데히드, VOC와 같은 가스상 오염물질, 오존, CO2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왜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대기 오염 중에 미세먼지 오염도가 악화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도에 서울시 월평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WHO의 일평균 기준을 연간 3분의 1 이상 초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진 역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서울시의 거리의 환경인데요. 이렇듯 국내 대기 중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람들의 건강 위해도 역시 함께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미세먼지 오염도가 있었는데 왜 요즘 들어 더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실은 과거에는 황사 같은 그 특정 기간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양 성분이 주요 성분을 이뤘는데 현재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주로 질산염, 황산염 등과 같이 탄소 화합물이나 중금속 같은 금속 화합물을 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체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오염됐을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대기 중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한 시기에는 실내 환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가? 또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 집 창문을 열어야 되는지 닫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해서 나는 집에서만 생활을 했는데 과연 나는 그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있는가? 아니 혹은 미세먼지를 피했지만 실내 공기 환경에 다른 물질로 인해서 더 위험한 환경에 놓여진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과 또 거주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실내 환경에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그 주요 발생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미세먼지는 앞서 여러 번 보신 그림과 같이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 입자들을 미세먼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아까 입경에 대해서 이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2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 외에도 조대 입자라고 해서 PM2.5에서 1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는 입자들과 혹은 0.1에서 2.5 사이의 입자들 또는 나노 사이즈 이하의 정말 초밀입자 입자들을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경별로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입경에 따라서 그 입자의 거동이 달라지고요. 가장 중요한 실내 공기 중에 부유해 있는 시간이 차이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대 입자의 경우는 실내 공기 중에서 이제 부유돼 있었을 때 하루 정도 이하의 시간이면 가라앉지만 파인 파티클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또는 장시간 동안 공기 중에 부유해 있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숨을 쉬면서 흡입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실내 미세먼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이제 몇 가지 관리 기준이 존재합니다. 우선은 대기 중에서는 연평균, 일평균의 기준을 둬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실내 공간은 다중이용 시설 등을 위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도 민간 계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나 학교 유치원, 지하 역사등과 같은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서 실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내 미세먼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미세먼지는 크게 두 가지 발생원에서 존재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의 유입 또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건물 유입구 및 틈새를 통해 바람과 함께 기류를 타고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고요. 건물 실내에서는 제실자의 행동이나 혹은 사무기기 등의 사용 등을 통해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조 시스템을 통해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가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외부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올 외부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내 공기질에서는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제어하는 4가지 룰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외기의 유입을 통해 희석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대기 오염도가 높은 경우 과연 외부 공기 유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내 미세먼지의 조성을 조금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실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외부로 들어오는 페네트레이션에 의한 외부로 유입되는 일정 부분의 양이 존재하고 들어온 미세먼지는 입경별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침착되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한 제실자의 활동에 의해서 일부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발생된 미세먼지는 기류의 흐름을 타고 일부 제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내 미세먼지는 유입되는 2가지 팩터와 그리고 제거되는 2가지 팩터를 통해서 외부의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미세먼지가 가라앉는 침착 현상, 생성되는 현상, 제거되는 현상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 미세먼지 발생원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미세먼지 발생원은 실외 유입과 실내 발생으로 구분될 수 있고 실외 유입은 침기, 즉 의도하지 않은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건물 내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으며 기계환기나 자연환기 같은 환기를 통해서도 미세먼지가 함께 유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는 흡연이나 난방기기 사용, 향초, 조리 등을 위한 연소 활동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실자 활동, 걷거나 뛰거나 혹은 앉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의 사용, 먼지털이 등을 통해 기존에 침착되어 있던 미세먼지를 재보유해서 생성시키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미세먼지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발생원, 크게 실외 발생원과 실내 발생원이 실내 환경에 존재하는데요. 과연 실외 발생원의 실내 미세먼지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실제 건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함으로써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실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결론이 있다면 우선은 그 대기 중 미세먼지가 실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PM10과 같은 좀 조대 입자에 비해서는 좀 초미립 입자나 미세 입자 같은 초미세먼지가 조금 더 영향도가 크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제 황사 기간 동안에
실내 환기 시스템 가동 여부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실외 미세먼지 농도고요. 이 남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내 미세먼지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 컨디션이라고 써인 부분이 기계 환기 시스템이 작동된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관측했을 때 환기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실내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동시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의 환기 시스템을 통해 외기가 유입되면서 오히려 대기 중 미세먼지가 제거되지 못하고 함께 유입되기 때문에 실내 미세먼지 환경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어요. 보시면 또한 다른 연구에 따라도 그 다른 가스성 물질에 비해 미세먼지는 실내외 간 농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며 이는 외부 발생원의 영향이 크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실내 발생원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대기에서 찾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각각 6개 도시에서 그 대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시한 논문입니다. 보시면 실내 미세먼지 발생원이 없고 침기 상태의 경우 PM10보다는 PM2.5가 대기 중 영향을 크게 받으며 또한 이 실내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실외 초미세먼지 농도의 약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차지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 미세먼지 발생원은 실내 미세먼지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가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또 제실자 활동에 따라서도 실내 미세먼지 환경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 제실자 행동, 청소 등 이런 활동에 의해서 실내에서 미세먼지가 또 새롭게 생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제실자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그 제실 여부에 따라서도 제실자가 있는 상태의 작은 동작들을 통해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그 제실자 행동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측정했을 때 향초 사용이나 흡연, 조리 등과 같은 불을 사용하는 연소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소에 의해서는 파인 파티클 및 울트라 파인 파티클, 즉 초미립 입자나 미립 입자의 발생이 좀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소 기구의 종류나 연료, 조리 방법, 음식 재료에 따라서 이 발생량은 차이가 있지만 주로 발생하는 입자가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립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아서 미립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외기가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변하는 거에 반해서 이 조리가 시작되었을 때는 보시면 이 100 나노미터 사이즈의 그 인도어의 파티클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실자 행동에 의해서도 미세먼지는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제실자 행동은 연소와는 다르게 조금 더 큰 입자, 그러니까 파인 파티클과 콜스 파티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실자가 어떤 의복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미세먼지 발생량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스 같은 그런 재질이 가장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고요. 데님 같은 청바지류가 그 상대적으로는 적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런 실내 미세먼지 환경에서 이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제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 중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실내로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건물에서는 실은 다양한 경로로 외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출입구라든지 외피, 샤프트 공간,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외기가 유입될 수 있고요. 외기가 유입된다는 말은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함께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주차 출입구나 창문, 로비 출입구 등으로 유입되는 공기가 이 샤프트를 통해 내부로 확산되게 되는데
이런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실외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고 나아가서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그 신문 스크랩에 보여드린 것 같이 과연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 창문을 여는 것이 좋은지 낮은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던 부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이런 이제 파란색으로 패턴을 보일 때 보시면은 계급으로 열었을 때 당시에는 그 실내 미세먼지 농도 패턴도 외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급으로 닫았을 때를 다시 가정을 해보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외기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닫은 순간부터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외기의 출입이 잦은 공간에서는 실은 계급으로 닫는 것만으로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내 미세먼지 유입이 차단됨으로써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쾌적한 혹은 조금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만 계급으로 닫는 것만으로는 그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 이하로 혹은 쾌적한 상태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조금 건물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기술 부분의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추가적인 기술 제한 중에 하나는 그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바이패스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AHU라는 그 환기 시스템에 두 가지 형태의 필터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환경이 맑은 날, 미세먼지 농도가 적은 날은 일반 사용하는 에어 필터를 사용하고 대기 중 미세먼지가 높은 날 같은 경우는 헤파 필터와 같은 고성능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대기 중 미세먼지가 제거되고 쾌적한 외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게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기가 유입됐을 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외기가 일반 필터를 통해서 유입되게 되지만 이 부분 바이패스 덕트를 설치해서 고성능 필터를 함께 설치하고요. 대기 중 미세먼지가 높은 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으로 바이패스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실제 환기 시스템의 헤파 필터나 혹은 고성능 필터의 적용을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사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실은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기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도 대기 중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건물의 기밀 성능에 따라서 건물의 기밀 성능이 루즈한 상태거나 혹은 그 기존의 건물들과 평균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할 경우 외기 미세먼지 패턴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루즈한 상태에서는 외기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건물의 기밀 성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 외기 중의 미세먼지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실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내 미세먼지 발생원에 따른 또 다른 저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호 보완적으로 좀 차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고버 같은 경우에 원천 차단이 어려울 경우는 에어 커튼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주동의 주출입구나 혹은 현관 세대의 출입구에 에어 커튼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또는 제실자와 함께 딸려오는 그런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도 제시되어 있고요. 많이 보셨겠지만 창문에 부착하는 형태의 그 집진형 필터라든지 혹은 창문에 바로 부착할 수 있는 1차적 필터를 통해서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보 환기를 통해서 실내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그 위치에서 바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은 병원에 있는 격리병실의 하나의 모식도인데요.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 결핵이나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호흡력 부분에서 국보 환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환자가 숨쉬거나 재채기를 했을 때 바이러스가 함께 생성될 수 있고 이 바이러스가 이 병실 또는 병원의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환자의 호흡력 부분에 국보 배기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환자가 호흡하는 순간 나오는 바이러스를 1차적으로 바로 제거하는 이런 시스템을 병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착안해서 저희 실내 공간에서도 주방이라든지 뭐 샤워장 같은 그런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근에 국부배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 실내 미세먼지 발생 중에 하나는 이제 의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렇게 빨래를 이제 건조시킬 때 보통 많은 주부님들이 이렇게 탁탁 털면서 건조를 시키세요. 근데 그때도 그 의류에서 탈락하는 미세먼지가 실내 공기 중에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이 건조대 위치에 에어커튼을 활용해서 미세먼지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또한 여기 국부배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의류 건조물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를 1차적으로 제거하는 이런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많은 건설사분들께서 이은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세먼지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많이 이제 앞으로 신단지에 적용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삼성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미세먼지 통합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IoT 시스템을 통해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환기장치의 온오프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동형 환기장치 같은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